이거 고객님 과실 아닌가요? 미치는 거죠. 진상을 부리는 고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가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가장 중요시하는 신차 검수. 고객분들이 신차 검수에 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피디님, 신차 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외관 상태 보는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발견된 문제나 이런 거 없나요? 사실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수에 대한 내용으로 따로 피드백을 이제 업체 측에서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하고 다니는 맞아요. 신차 검수가 문제가 이제 뭐냐면 검수 때 새 차에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리점이 됐든 서비스에 됐든 차 나왔을 때부터 그랬다라고 이게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처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타면서 내가 발견을 하면 이거 고객님 과실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검수할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차량은 팰리세이드, 네, 고급스러운 SUV죠. 네, 그러면 신차 검수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차의 외부 부분, 도장이라던가 스크래치, 단차예요. 단차는 이렇게 철판과 철판이 만나는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런 라인들이 이제 간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립 완성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PD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어떠신 것 같아요? 이 휀더와 보네트가 만나는 부분. 크게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시면 라인이 보네트 라인이 올라타 있죠. 살짝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쪽은 라인이 맞죠. 그렇죠. 네네네. 네, 이게 이상일까요? 아니면 정상일까요?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쵸. 저 개인적인 네. 생각이라면 네.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먼저 신차 검수라는 게 차를 인수하면서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정상 범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너무 몰아가는 곳들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저도 이 업종을 운영을 하고 신차 검수를 매일 하고 있지만 차량이 정말 부득이하게 인수거부되는 상황이 있는 날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자, 새 차가 나왔어요. 그럼 새 차 나오는 일정에 맞춰서 기존 차 매각하잖아요. 갑자기 내 차가 없어요. 근데 이 차가 인수거부 해야 된대. 인수거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샵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의 입장이나 편의를 생각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단차로 인해서 인수거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새 차 때 이렇게 단차가 있다라고 담당 이제 뭐 주재원이라던가 영업소와 합의가 돼서 뭐 서비스 센터에서 조정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잉 신차 검수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차는 예를 들어서 보네트가 막 안 닫힐 정도의 단차, 달리는데 풍절음을 유발하는 정도의 단차, 문짝이 뭐 아예 안 맞는다든가 물론 잘못된 거긴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산차의 조립 완성도가 좀 미흡한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이제 차후에 조정하거나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괜찮다. 또 이제 문짝 단차. 그러니까 보통 신차 검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도어의 개폐 상태를 점검을 하죠. 단차가 있는 문을 점검을 할 때는 세게 말고 천천히 닫아봐요. 닫아봐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게 높낮이가 자연스럽게 맞아서 높낮이도 높낮이지만 문이 닫힐 때 올라가 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걸쇠가 있고 이렇게 닫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걸쇠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닫히면서 문이 이렇게 올라타요. 네,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건데 요거는 운전자분들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좌우가 소리가 비슷하면 괜찮은 건데 유독 무거운 부분은 이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런 단차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차를 다시 수정을 보내지 않습니까? 출고센터로. 근데 출고장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저는 센터나 이런 서비스에서 조정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센터나 서비스에서는 판금하시는 기술자분들이 이걸 조정을 해요. 정비사도 아니고 판금. 그러니까 차량을 찌그러진 걸 피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용접하고 문짝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만지시는 게 좀 퀄리티가 깔끔하고 차에 손상이 없어요.
하면은 다시 인수 거부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네, 더 그렇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는 새 차를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만한 감성품질도 다룰 수 있는 좀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깐깐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뭐 어디가 좋다 이거보다도 제 경험에서는 서비스에서 타시는 게 나아요. 네. 다만 차를 이렇게 받았을 때 담당 카마스터라던가 아니면 그 지점의 이제 주재원들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하고 내 차가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이랬고 나중에 요걸 이제 서비스에서 원활하게 처리해 주게끔 이제 조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단차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조정이 안 되는 단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뒤 팬더, 이 리어 팬더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용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유리와 안 맞아서 막 이런다 그러면 이건 인수 거부감이죠. 하지만 이런 문짝이라던가 팬더, 범퍼, 본네트 이런 부분은 어쨌든 차체에 볼트로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격이 있고 양산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폭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 요즘은 승용차하고 SUV 가리지 않고 전동 트렁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추세죠. 근데 뭐든지 자동은 고장이 수동보다는 많기는 해요. 이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동 트렁크를 점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어 올리고 닫는 행동만 모터가 해준다 뿐이지 이 락장치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고 락장치가 물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탁 나올 때는 소리가 일정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물려 있을 때는 열릴 때 긁으면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좀 둔탁해요. 한번 펠리세이드 열어볼게요. 이 차량은 괜찮아요. 아, 괜찮은 소리인 거예요? 네.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네. 해볼까요?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나니까 네. 네,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전동 트렁크 차량 같은 경우에 차를 받으셨을 때 2, 3회 더 많게는 4, 5회 정도 이 열렸다 닫혔다가 자연스럽게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닫았을 때 닫히는 부분을 양쪽에 나눠서 좀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닫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네. 다릅니다. 이 들어갈 때가 네.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도 충분히 자가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네트, 도어, 그 다음에 트렁크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외부 부분 점검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외관에서 둘러보실 때 이제 휠과 타이어를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 차량들 휠이 커지면서 차폭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탁송 과정에서 휠을 긁어서 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도어 개폐 상태하고 단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도장 분량이죠. 도장 분량은 뭐 국산차,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이제 도장 팁. 그러니까 도장 팁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 도장 팁은 도장 시설을 해서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이게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하나씩은 나와요. 신차 검수를 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체크는 하지만 이 정도는 불량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보실 때 눈높이에 맞춰서 이 휀다를 본다 그러면 휀다 눈높이에 맞춰서 도장의 이런 패턴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런 부품들이 조립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접합 후에 이제 생산 라인에서 조립하다가 도색을 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차분하게 보시면 뭐 이런 조명 아래가 아니더라도 햇빛 밑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도장 분량을. 그 다음에 또 간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재도장 차량이 있습니다. 새 차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라인에서 도색을 해서 나왔는데 QC에서 보니까 도색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풀고장에서 다시 라인으로 들어가서 도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탁송사고죠. 탁송사고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탁송 기사님들이 차를 빼다가 기스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고객한테 고지하지 않고 덴트집이나 뭐 도색을 해갖고 오는 차량들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찾아내지를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나중에 그렇죠. 쓰면 그렇죠. 화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희 고객분도 신차 검수를 의뢰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인데 겨울에 차를 사셨고 한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본네트 도장 이 페인트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본네트가 재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수도장, 재도장이라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탁송 과정이든 어디서든 사고가 나서 그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너무 단가도 싸고 막 페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도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 부분이 칠을 까졌잖아요. 그러면
라이트를 분리하고 이 철판 부분만 남겨서 이렇게 도색을 제대로 해갖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부분만 재도장을 하거든요. 네. 재도장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끝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의 이음매는 분명히 티가 납니다. 여기 이 비추는 이 지금 광 있잖아요. 네. 요거를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가다 보면 이 뭉글뭉글한 발 자체가 좀 달라져요. 좀 어렵죠. 네. 출고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이제 미흡한 도장을 다시 해서 왔던 경우가 있는데 네.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인수거부된 사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준비해 놓은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먼저 보고 가실까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도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꼭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차종은 다르지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K5 차량하고 같은 부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도어 안쪽 이제 스태프와 필러 부분인 기둥인데, 생산 라인에서 도색을 하다 보면 이 안쪽에 도장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하단 부분, 이제 이거를 QC해서 다시 이제 라인으로 이제 보내서 이 안쪽 부분만 재도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장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를 다 칠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쪽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분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에서처럼 이 차는 그런 차량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손으로 자연스럽게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해요. 재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도장을 끊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꺼끌꺼끌해요. 제가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피디님. 네. 오, 그죠? 그 코팅이 돼서 네. 부드럽다기보다는 매끈한 느낌. 네, 근데 네. 이 걸리는 부분에 거. 네. 뭔가 재도색을 한다던가 보수 조장을 하게 되면 영상에서처럼 네. 소리가 납니다. 꺼끌꺼끌하게. 슥슥슥 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도장을 제대로 해갖고 오면 괜찮은데, 이 재도장 하는 걸 고객한테 고지하는 영업사원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탁송이 밀리고 있다, 뭐 출고장에서 뭐 일정이 많아서 밀린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후다닥닥 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는 일이 퀄리티가 나올까요, 피디님? 안 나오죠. 네. 근데 그런 차를 받아서 타다 보면 그 부분 도장 한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난 이거 한 번도 칠한 적이 없는데 센터에 가서 이게 자꾸 도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러겠죠. 이거 고객님 이거 대도색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도색을 해놓고 이게 일어나니까 센터에 와서 진상을 부리는 고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신차 검수 때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차 검수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최대한 이런 필드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네, 새 차를 이제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업체에 가서 동행해서 검수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차 오면 한 바퀴 둘러보고 사진 꼼꼼하게 다 찍어서 고객분한테 보내요. 근데 그게 한 바퀴 둘러보고 사진만 찍었어요. 검수했대요. 그런 업체 아직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검수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여기다 썬팅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차를 검수를 한대요. 재도장인지 재도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이러니입니다.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세요. 등화장치는 이제 미등, 헤드램프 상향등,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이런 식으로 켜놓고 이제 밖에 나와서 확인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후미 미등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점등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누유가 발생하는, 이 엔진 오일 캡이 안 닫혀서 온 사례가 있었어요.